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일단 오늘의 컨텐츠 목차 소개에 앞서서 전해드릴 짤막한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 평가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름 베어 사이드에 있었던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950불에서 1300불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짤막한 소식인데, 애플페이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유저 익스피리언스 전략 부서로 합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로서는 상상을 자극하는 소재였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과 한국의 판매량 증가 소식입니다. 6월 기준 영국 시장에 모델 3가 판매량 9위로 등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전체 전기차 시장 중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더 늘었습니다. MOM으로 보더라도 5월 대비 3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의 도입 속도를 감안한다면 중국 시장 내의 선전은 꽤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파나소닉 CEO가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머스크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파나소닉의 근황에서 배터리의 시장을 또 한번 짧게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죠. 영국과 한국 시장에서의 6월분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매량 증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로만 보자면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판매량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차트 속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대로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이들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미니멈 옵션으로 봤는데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 3를 뺀 나머지의 평균가를 재니까 19,958파운드, 약 2만 파운드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모델 3의 최저가가 38,900파운드, 약 2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모델 3의 판매 9위라는 실적은 이것이 모델 3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갑이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준의 인도량을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영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 및 등록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6월 대비 올해의 등록 건수는 마이너스 34.9%가 기록되었고, 지난 5월 대비해서는 약 89%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영국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전체 차량 시장에서 전년도 대비 158.6%의 급진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딜러망을 통한 판매량이 깨지고 이 테슬라의 온라인 딜러십이 힘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요. 많이들 추정했던 전기차의 도입 속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카피가 여기에도 속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빅히트를 기록했다고 나오네요. 모델 3의 판매량이 급증한 건데요. 6월에 2,827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왼쪽에 영국 판매량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영국의 인구가 약 6,600만 명 수준이고, 누적 자동차 보유 대수로도 비교하자면 영국은 약 3,900만 대 수준, 한국은 2,180만 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기준으로만 보자면 한국의 모델 3 판매량이 더 높습니다. 아마 이런 급증의 결정적인 이유로는 아마도 배우 유아인님의 나 혼자 산다에서 모델 X를 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유아인이 타는 차가 모델 X다 라는 포인트는 마케팅으로서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 시장에서 모델별 신차 등록 대수로 한번 봤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코나, 니로 등은 빠르게 감소했고요. 전기차를 타고자 하는 수요층과 고가의 차량을 탈 수 있는 수요층은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들이 모델 3를 타는 수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한번 배열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모델 3의 판매량을 MOM으로 보자면 전월 대비 35%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4월에는 모델 3의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었습니다. 그랬다가 5월에 중국 내 인센티브가 다시 도입된 이후에 재적용함에 따라 다시 압도적으로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6월에도 본격적으로 모델 3의 실적이 나기 시작하면서 5월의 판매량 수준이었던 11,000대 수준을 넘어 35% 증가한 수준인 6월 판매량은 14,954대, 약 15,000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시장의 성과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중국은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세계에서 1위로
끌어오고자 하고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이자 전기차 공급망 기업들을 키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등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 중 약 20%를 전기차 판매로 키우고 2030년에는 이를 40%, 2035년까지는 약 60%로 키운다는 거니까 거의 1년마다의 성장도 어마어마할 거란 예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얘기를 하면서 기가상하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 내 현지 판매 공장인 기가상하이의 최근 소식이 궁금해서 가져왔는데요. 모델 Y를 위한 새로운 추가 생산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6월 말쯤부터 모델 Y의 생산 라인이 들어갈 공장으로 생산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현지 건설 파트너들 얘기로는 아마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에 올해 말에는 시범 생산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위에 지붕을 붙이는 작업은 상당히 완료가 됐고 현재는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의 직원이 보인다고 하네요. 이 회사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섹터에서 유명한 기업으로는 환학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생산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기가상하이의 추가 공장 인근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7월 6일 테슬라에 가장 높은 밸류를 부여한 JMP 증권에서는 애널이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9만 대의 인도 실적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렇다면 테슬라가 연말까지 분기 내에 13만 대에서 14만 대씩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또한 이런 로드맵에 따르자면 2021년에는 약 75만 7천 대 수준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출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이 점을 높게 샀었던 것 같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였던 7만 2천 대 수준을 훨씬 넘겨서 프리몬트 공장이 7주간 공장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죠. 또한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YOY가 5%밖에 줄지 않았고 이런 높은 실적을 낸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급은 YOY 기준 5%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34%가 줄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39%가 줄었으며 도요타는 35%의 YOY 하락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나소닉의 CEO인 스가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천재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두 문장이 화제인데요. 나는 천재들이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데 내가 아는 천재는 일론 머스크다. 그리고 머스크의 비전과 비교해 볼 때는 대부분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꽤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자되는 세 가지 문장을 꼽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머스크와 함께 일하는 건 어렵지만 그의 비전에는 근본적인 천재성이 있다. 두 번째는 머스크는 상식을 벗어난 굉장히 낙관적인 천재이다. 그래서 일론 타임이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머스크의 비전에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직진하게끔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LG화학에 대한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릴 때보다 조금 더 느낌이 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나소닉의 CFO인 우메다 히로카츠는 지난 5월 18일에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파나소닉의 입장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네바다주의 배터리 공장으로 인해서 파나소닉은 2분기 연속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다시 기가팩토리의 네바다에서 배터리 제조 작업을 파나소닉이 재개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확장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LG화학, 파나소닉, CATL로 이뤄지는 3자 구도 속에서 다른 곳으로의 납품을 테슬라는 계속해서 요구할 거란 예상인데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생산을 급증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BMW나 폭스바겐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자사의 생산 라인에 더 많은 비중을 빼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최근 LG화학의 오창 공장 20%를 테슬라 라인으로 바꾼 것처럼이요. 그러면서도 로드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사의 배터리 생산을 이어갈 테고 이를 내재화된 사업부를 통해서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파트너로서 선정되느냐 못 되느냐가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어제 올렸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으로도 1위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